네, 다시 대장동 의혹입니다. 박창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지사가 토건비리 세력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옛 한나라당 세력으로 지목한 게 아마도 남욱 변호사로 보이는데 본인은 정치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이 지사가 명확하게 남 변호사를 지칭한 적은 없습니다. 예. 다만 대장동 토지에 3분의 1을 사놓은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이 숨어들었다는 발언을 보면 남 변호사가 조건에 부합합니다. 이 지사 측은 이런 남 변호사가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점을 지적하면서 역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남 변호사는 당시에 이런 자리 하나 정도 하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지 정치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청년위 부위원장은 19명이 함께 임명됐는데 명예직 같은 자리고 실제 딱히 정치 활동을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네. 실제 남 변호사의 정치색이 어떤지는 본인의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를 보면 새로운 주장도 있었고 또 기존에 나왔던 의혹들이 좀 더 구체화된 것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50억 원 클럽인데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 그로 인해서 다툼도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우선 50억 약속 클럽 자체도 왜 만든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과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왜 돈을 줘야 하느냐,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두 사람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관련 리포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50억 약속 그룹은 천화동인 5호 정영학 녹취록이 알려지며 처음 등장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 6명 정도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녹취록엔 김만배 씨가 이들에게 돈을 줬거나 줘야 한다며 350억 원을 실탄으로 준비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이 비용을 나눠서 부담하자고 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낼 이유가 없죠. 그분들을 모르는데 저희하고 무슨 관계라고 저희들이 그 비용을 부담합니까? 또 왜 이렇게 많은 숫자의 고위직 법조인들을 거액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누구 50억, 누구 50억, 누구 50억. 아니 왜 돈을 줘야 돼?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고문과 자문으로 영입된 건 의외였다고 했습니다. 두 분 다 조금 판단을 왜 그러셨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누가 봐도 좀 이상하지 않나.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습니다. 월급은 약 1,5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관 퇴임 직전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사실과 맞물려 대가성 의혹도 일었습니다. 김만배 씨는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 전후로 목적지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고 8차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화천대유와 자문 계약을 맺은 강찬우 전 지검장은 선거법 사건 관련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이었습니다. 왜 그 돈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도 없습니다. 자긴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JTBC 정혜성입니다. 네, 남 변호사는 권 전 대법관과 강 전 수원지검장에게 거액을 줬다는 사실을 알고 이건 좀 뜨악했다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사달이 났다고도 했는데 권 전 대법관에게는 사법 거래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정 정치인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법조인들이었다는 거죠. 네. 자, 녹취록의 신빙성을 놓고도 여러 주장들이 나옵니다.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이 녹취록을 받아서 사건 수사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쓰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김만배 씨는 신빙성이 떨어진다. 자기가 일부러 거짓말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김 씨 발언은 녹취록에서 말고도 실제로 오락가락하고 있긴 합니다. 이른바 그분 발언을 보면 녹취록엔 지분이 그분 것이다 라는 말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측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 뒤에는 사업자들 갈등을 막으려고 한 표현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남 변호사는 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관련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주요 증거는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엔 화천대유 소유주의 김만배 씨가 로비 명단을 설명하고 비용으로 350억 원이 든다고 말한 대목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녹취하는 걸 알고 있었고 일부러 거짓말을 섞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부러 독을 탔다고도 표현했는데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깨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는 김 씨가 일부러 거짓말을 섞었다는 말 자체가 허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비용을 저희한테 너무 많이 갖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남 변호사는 또 김 씨가 애초에 돈 문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매번 말이 달라졌고 그래서 다툼이 벌어졌다고도 했습니다. 비용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떠넘겼거든요. 저희끼리도 싸움이 난 거였죠. 남 변호사는 김 씨가 로비했었다고 말하지만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알 수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집어 얘기하면 독이 탄 게 아니라 말 자체가 독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김만배 회장님은 돈 문제가 나오면 하루에도 몇 번씩 입장을 바꾸셨기 때문에 결국 녹취록에 담긴 개별 대화의 진위만 확인할 게 아니라 실제 돈 흐름을 쫓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검찰도 김 씨와 나머지 사업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일부 엇갈리면서 계좌 추적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되짚고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사업 당시 거짓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업비 정산 때 예산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실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네, 남 변호사는 독을 탔다는 말을 뒤집어 보면 사실은 모두 다 독이었다는 얘기가 된다고도 표현했습니다. 개별 발언에 매달리기보다 사용처를 알 수 없는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자, 녹취록의 신빙성에 대해서 김만배 씨는 부정하고 있지만 남욱 변호사는 그중에서 핵심 내용들을 직접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임하면 근거도 제시할 수도 있으니까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그분이 유동규 씨가 아니라 제3자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좀 열려 있었던 점, 그리고 50억 클럽의 로비설에도 좀 무게가 실린 점 등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이고 앞으로 검증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계속 취재해 주길 바랍니다. 박창규 기자였습니다.